2025년 올해가 진짜 핫한 해인데 백두산도 올해 터진다 그러고 난카이국 지진도 난다 그러고 예언가들로부터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한 해가 되고 있는데, 백두산에서는 과거 분화로부터 한 100년 지났으니까 분화가 일어날 때가 됐어요. 안에 마그마방이 뚜렷하게 시각화가 돼요. 백두산 내부에서 지진도 관측이 되고 지하 수위의 변동도 일어나고. 화산의 개념은 무엇이고 화산은 모두 다 똑같나요? 화산이라는 거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마그마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마그마라는 게 뭐냐? 지구 내부는 기본적으로 암석으로 돼 있습니다. 핵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외핵은 이제 액체 상태라고 말을 하는데, 핵으로 가기 전에 이제 맨틀이 있죠. 그 맨틀은 기본적으로 암석 상태입니다. 녹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땅 속에는 어떤 녹은 물질이 기본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데, 어떤 그 물리적 변화에 의해서 지구 내부 물질이 녹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온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모종의 이유로. 그리고 압력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맨틀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큰 타임스케일에서 대류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아주 천천히 저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깊은 곳에 있던 것이 얕은 곳으로 올라오면은 압력이 내려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녹는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말라있던 암석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암석의 녹는 점 자체가 낮아져 버려요. 그래서 물이 공급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예를 들어서 이제 해구 있죠? 해구면 해양 지각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깊은 곳으로 가라앉잖아요. 그럼 이 해양 지각이 물을 가지고 가서 땅속 깊은 곳에 물을 공급해 버리니까 거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왜 일본 같은 곳에 화산 활동이 활발한지가 거기서 설명이 돼요. 어쨌든 이 마그마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마그마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암석이 녹은 것이에요. 이 녹은 암석은 어떻겠어요? 고체보다는 액체가 비중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부력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녹은 액체 이 마그마는 지구 표면으로 떠오르려고 하는 성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떠오르다가 지표를 뚫고 분출하지 못하고 식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느냐? 그럼 이제 심성암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서울에는 관악산, 북한산 보면은 우리 화강암이라고 하는 암석으로 돼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화강암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땅속에 마그마가 만들어졌는데 분출하지 못하고 땅속에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진 과거의 마그마였던 거예요. 이 북한산, 관악산 이런 것들. 제가 있는 부산으로 치면 금정산, 우리나라 화강암의 천국인데, 이게 마그마가 지표를 뚫고 밖으로 나오잖아요. 지표를 뚫으면 거기가 대기 중이면 육상이 될 거고, 물속이면 바닷속이 될 거고, 그죠? 어쨌든 지표를 뚫고 나오면 그걸 이제 우리가 화산작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활동을 화산활동이라고 하고, 물질이 밖으로 이렇게 분출돼서 만들어지는 어떤 지형을 화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 마그마가 제가 아까 현무암질 마그마, 후지산 설명할 때, 혹은 조매암질 마그마 이렇게 했는데, 이 마그마가 이 성분에 따라 가지고 점성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 하와이나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가 이제 화산 활동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다양할 수 있는데, 시뻘건 용암이 막 강물처럼 막 흐르잖아요. 그런 거를 상상하는가 하면은, 또 우리 백두산이나 저 통가, 헝가 화산이나 이런 거 보면 아이슬란드 화산 같은 것도 폭발해가지고 화산재가 막 날아가고 이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두 현상이 너무 달라요. 그죠? 폭발하는 거 보면 빨간 그런 용암 없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화산 활동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화산 활동이라고 했을 때 어떤 한 가지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마그마가 밖으로 분출하는데 그게 우리가 그냥 점성이라는 물을 물컵에 따르는 것처럼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막 샴페인을 흔들어 가지고 뻥을 딸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 안에 들어있던 게 빠져나오는 형태가 다양할 수 있는데, 그 모든 다양한 형태의 어떤 분출되는 현상들을 다 화산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분출되는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마그마의 점성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규모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제주도 화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제주도가 엄청 큰 화산입니다. 동서 직경이 60km 정도 되고 남북 직경 한 30km 정도 되고, 제주도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주도에 보면은 오름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죠? 직경 한 수백 미터, 높이 한 200m, 조그매요. 그것 하나하나도 다 화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산이라는 거 이야기할 때 그 조그만 아이들도 다 화산이라 부르고, 백두산처럼 한 3000m 이렇게 되는 그런 것도 다 화산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화산으로 총칭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두산 폭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잠잠했었는데 그 마동석 배우가 이제 주연으로 나온 그 백두산이라는 영화가 나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백두산 폭발이 이슈가 됐어요. 그게 자연재해를 축소해서 받아들여도 우리 어떤 그 상상을 뛰어넘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지만 그 백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지금 포장되어 있는 감이 좀 있는데,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백두산 뭐 100년 분화주기설 이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뭐 2025년 올해가 진짜 핫한 해인데 백두산도 올해 터진다 그러고 난카예국 지진도 난다 그러고 예언가들로부터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올해 한 해가 되고 있는데,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미국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 스미소니언 박물관 이런 거 들어보셨죠? 미 의회에서 운영하는 어떤 공립박물관, 공적인 목적으로 미국 국민들한테 정보 제공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스미소니언 데이터베이스 상에 보면 글로벌 볼케니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유명 화산들에서 일어났던 과거 분화 이력들, 이것들을 쫙 정리해 놨어요. 그럼 이제 검색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그 백두산 같은 경우를 보면은 100년 혹은 100년보다 더 짧은 주기로 계속 이렇게 역사 분화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거기 보면은 한 8, 9회 정도 분화가 쭉 있어 온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지질학적으로 정말 믿을 수 있는가? 그냥 이런 거예요. 뭐 만약에 조선시대 중기에 기록이 그럴 거 아닙니까? 100년, 몇백 년 뒤로 거슬러 가다 보면은 북쪽 에서 땅이 흔들리는 느낌이 났고 굉장히 하늘이 울리는 소리가 났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조선왕조 실록에. 그럼 이제 그거 지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화산이 분화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 중국의 웨이 하이칸이라는 중국 지진국의 박사님도 이제 논문을 쓰셨고, 또 우리 한국 학자하고 일본 학자들이 또 같이 또 공동 연구를 집필을 해가지고 또 한 논문이 있는데, 그 연구들에서는 이 스미소니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여러 이벤트들 중에 한 3개 정도, 연도가 1597년, 1702년, 1898년 요 3번의 이벤트는 정말 백두산 분화가 맞는 것 같다. 묘사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막 땅이 흔들리는 느낌이 났다 이게 아니고요. 그 북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달걀 썩는 냄새가 났다는 그런 이제 화산 가스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횟가루가 내리고 화산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묘사들이 있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이건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화산 아니면은 다른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 이제 3개 정도가 있고, 보면은 이제 주기가 1597년, 1702년 거의 100년이죠. 그리고 1898년 또 거의 한 100년이죠. 100년 주기. 그리고 1898년으로부터 지금이 언젠가요? 2000년, 2025년 됐으니까 100년 넘었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100년 주기설에 따르면 100년을 초과했으니까 지금 언제든 백두산이 분화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게 이제 저는 맞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기적으로는 맞아요. 분화는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그런데 그 규모와 관련된 거예요. 얼마나 큰 분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백두산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서기 946년, 과거에는 백두산 폭발로 인해서 발해가 멸망했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사실 백두산 분화가 발해 멸망 이후다라고 이렇게 연대 측정 결과가 나와가지고 아닌 걸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946년 백두산 천년 대분화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Millennium Eruption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큰 역사 분화에는 분화에도 이름이 지어져 있고, 그런 현상은 사실은 백두산에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북반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807년에 일어났던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분화 규모가 VI 8인데 백두산은 그거보다 못 미치는 7에서 뭐 요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탐보라 분화 당시에는 그 다음 해 북반구에 여름이 없는 거예요. 화산재가 대기를 막아버려가지고 태양빛 자체를 차단해가지고 이제 겨울만 이어지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현상들이 목격이 돼요. 대기근이 일어나서 아사자가 집단 발생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있는 건데, 백두산에 이제 서기 946년에 지금부터 약 1000년쯤 전에 엄청나게 큰 분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100년 주기설하고 946년 대분화를 짬뽕 시켜가지고 엮어가지고 이 100년마다 그런 대분화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사실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제 화산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화산에서는 다양한 규모의 분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백두산 같은 이제 성층 화산이라고 하는 화산에서는 이게 보면은 백두산 천지 우리 모두가 알죠, 그죠? 그 천지를 분화구라고 알고 있는 분도 계신데 이제 분화구라고 부르지 않고 그런 지형을 우리는 칼데라라고 부릅니다. 천지가 직경이 한 5km 정도 돼요. 분화구 직경이 5km이면은 말이 안 되죠. 그 5km 되는 구멍을 따라서 뭔가 얼마나 많은 양의 물
지구 내부 물질이 쏟아져 나와야 그런 분화구 크기가 가능하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정도 크기가 되는 거는 분화구라고 부르지가 않고 우리가 칼데라라고 부르고, 그건 분화구하고 달라요. 이게 뭔가 이게 빠져나가는 어떤 사출구가 아니라 이거는 땅속에 마그마가 한 번에 너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빈 공간이 생겨요. 땅속에. 우리 마치 싱크홀처럼. 그래서 이제 무너져 내려서 만들어진 지형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땅속에서 대량의 마그마가 빠져나가 버리고 한번 무너져 내려 버리게 되면 그 이후로는 다시 큰 분화가 재현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만큼의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다시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화산 폭발은 한 번에 크게 일어나지만 이걸 모으는 과정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후지산처럼 뭐 100년 모아서 꽝, 뭐 300년 모아서 꽝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마그마가 모이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칼데라가 만들어지는 분화가 일어난 이후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의 마그마 누적이 필요한데 지금 그때로부터 1000년밖에 안 흘렀어요. 그냥 백두산 천년 대분화가 있기 전에 백두산에 있었던 엄청 큰 분화, 우리 그거를 이제 천문봉 대분화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백두산 천년 대분화가 있기 5만 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 큰 분화는 100년 주기와는 또 다른 큰 주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죠.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 주기가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는 주기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산도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타임 스케일을 갖는다는 건데 지금 이제 마치 이제 백두산 100년 분화 주기설과 맞물려 가지고 100년마다 큰 분화가 있는 것처럼 있을 수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백두산에서는 뭐 지금 100년 과거 분화로부터 한 100년 지났으니까 분화가 일어날 때가 됐어요. 그리고 안에 마그마방이 후지산과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뭐 시각화가 돼요. 영상화가 되고 백두산 내부에서 지진도 관측이 되고 지하 수위의 변동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3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큰 분화가 안 일어나도요. 백두산이 이제 중국 최대의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많이 가요. 백두산 보면 북파, 남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백두산 그 천지 칼데라 정상부 있죠. 거기에 가면 수백 명의 관광객들이 있어요. 한국인들도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분화만 일어나도 굉장히 많은 우리 국민들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어요. 일본에서 유명한 분화 중에 2014년에 온타케산이라고 하는 화산이 있는데 거기서 규모가 굉장히 작은 분화가 일어났어요. 규모 볼케닉 익스플로시비티 인덱스로 1도 안 되는 조그만한 분화였는데 당시 사망자 수가 50명 이상이 사망했으니까 그 산에 등산객도 얼마 없었어요. 날아온 화산탄에 맞아서 희생된 거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마그마가 폭발할 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스 있잖아요. 뭐 샴페인으로 치면 안에 이산화탄소. 그게 아니라 온타케산에서 일어났던 그런 분화 같은 경우에는 화산학에서는 이걸 수증기 마그마성 분화라고 말을 하는데 마그마 자체 가스가 아니라 땅속에 지하수 있죠. 지하수가 마그마가 올라오다 보면 지하수가 200도, 300도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통 이렇게 대기하 환경에서는 물이 100도 되면 끓어야 되잖아요. 근데 땅속에 압력이 높다 보니까 물이 200도, 300도가 돼도 안 끓어요. 뜨거운 상태로 그냥 땅속에 있다가 이게 지표로의 길이 탁 열리는 순간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다 기체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폭발은 예측이 안 돼요. 일본에서 굉장히 지진 혹은 화산 감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일본에서도 온타케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는 전혀 감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2021년이었나? 23년이었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남극에 가서 화산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뉴질랜드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그 화이트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폭발이 있었는데 그때도 관광객들이 그냥 그때는 사실 화상으로 화산이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땅속에 있던 물이 폭발하면서 수증기 마그마성 폭발 이렇게 말하는데 백두산에 보면은 지금 천지에 물이 10억 톤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백두산에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수증기 마그마성 분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분화가 일어날 때 예측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